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도 시가 개파락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밀리고 장중에도 한 5일선까지 밀렸었다가 오늘 꼬리를 좀 잘 달고 도치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은 시작은 역시나 뭐 계속 갭을 띄어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. 오늘도 갭을 띄었으나 시가 고가 형태로 쭉 밀리는 모습. 뭐 제가 방송에서는 기술적으로 매물대를 말씀을 드렸죠. 코스피도 정확히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물대고 맞고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이제 매물대가 여기인데 뭐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하게 여기를 찍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3일 동안 기술적 반등이 어찌됐건 지금 나온 상황이었잖아요. 저번 주 금요일까지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매매하실 때 포지션을 좀 보수적으로 잡고 보시는 게 맞죠. 어느 정도 정리도 3일 정도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 종목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서 금요일장 맞이하고, 금요일장이 아니라 금요일장 마감하고 이번 주 월, 화, 수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. 우리가 항상 지수를 보면서 같이 연동을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뭐 줄였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 뭐 맞을 때 크게 뭐 맞을 일도 없고, 우리가 막 포트 막 욕심 부려가지고 100% 막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장대 음봉 맞았을 때 완전히 이제 계좌가 망가지고, 이런 구간에서 세게 맞고 막 마이너스 막 20% 30%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요거 꼴랑 나와봐야 내 거 종목들은 좀 회복되는 척했다 다시 밀리고 뭐 그런 반복들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지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뭐 요런 구간에서 추매가 좀 많이 들어가죠. 이런 예를 들면은 이런 구간에서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또 자신 있게 또 못 들어갑니다. 근데 연말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설프게 또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을 또 대거 편입, 장이 막 좋으니까 대거 편입을 하고 그랬는데 하루 정도 딱 요 정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뭐 하락이 나오고, 오늘 수급 제가 여기 이제 수급 관련주로 종목들을 이제 많이 올려놓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막 중점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.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수가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이긴 한데 지수가 혹시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이런 뭐 투매들, 지수에 영락 없이 손쓸 틈 없이 물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. 이제 사실 수급주들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상승 추세 있는 애들은 지수 조정받을 때는 덜 눌리고 상승할 때는 더 가고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 잘해서 뭐 예를 들면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,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잘 매매를 해주면 뭐 아무리 뭐 폭락이 나오고 하더라도 좀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데, 이런 종목들은 사실 한두 종목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,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대부분의 뭐 이런 종목들은 지수 빠지면 더 빠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더 많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뭐 이런 테마주 매매, 급등주 매매, 이런 매매들을 선천적으로 싫어하고 해야 한다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저는 사실 주식을 가장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테마주 급등주 매매가 아닌가 싶어요. 이 원리만 제대로 본인이 안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매매는
저는 테마주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테마주는 물론 아무리 테마주 아무리 급등주라도 뭐 이런 이제 장대 항봉을 뽑는 당일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은 합니다만, 그래도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그날 혹은 그 당시에 그때에 시장을 주도하는 강한,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테마주는 항상 존재하거든요.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주들이 그런 것처럼. 오늘은 동진 세미캠이랑 후성이 단연 시장을 정말 빨아들였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, 이 두 종목은 제가 수출 규제 관련주 설명드릴 때도 제가 뭐 했던 말이 맞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, 막 정말 수출 규제 관련주들 막 30종목, 40종목씩 쏟아지는 가운데 제가 이날 일주일도 더 전이거든요. 아직 이 테마에 대한 힘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, 제가 동진 세미캠이랑 후성 이 두 종목만 주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동진이랑 후성 세미캠이 처음 이 종목들이 출연한 날이 이날이죠.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동진 세미캠 결국은 뚫는 그림이 나올 거고,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16,000원까지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근데 얘가 한 번에 못 뚫어요. 맞고 떨어지고 뚫은 척 했는데 또 여기서 한번 뚫어줬는데 또다시 이런 식으로 밀리고 이러면서 장중에,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구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버티기가 힘든 구간이었다는 것이죠. 정말 버티기 힘든 움직임이었어요. 매도 물량도 엄청났고, 또 이 두 종목이 공매도도 엄청난 물량이었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어떤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의 역사적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,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야 될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이날 7월 1일 날 보시면 외인 기관은 대량 매도를 했는데 개인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봉을 만들어냈다.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외인 기관 쪽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수급상으로도, 수급상에서 뭐 이제 누군가가 개입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, 돈이 엄청 써졌어요. 1,800억인가, 거래는 1,800억이고 이 안에서 얼마 정도의 돈이 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이 봉도 사실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의 봉으로 좀 더 가능성을 두는 게 맞았죠. 그래서 저희도 이 구간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이죠. 영상 보시면 뭐 계속해서 매매를, 관종에도 계속 빠지지 않고 있고, 동진 세미캠 뭐 여기도 그렇고 계속 빠지지 않고 있죠.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골 매매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, 원래는 동진이 먼저 대장이었는데 후성이 좀 치고 나왔고, 그 다음에 동진이 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동진 세미캠을 매매를 했는데, 저희가 이날 이 정도 부분에,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슈팅 한번 먹고 나오고, 여기 들어가서 오늘 오전장의 분봉으로 보시면 오늘 오전장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었어요. 그래서 갭 띄우고,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때의 그림을 생각했거든요. 이날도 갭을 2.38% 띄우고 밑꼬리 살짝 달고 바로 좀 봉을 뽑아주는 길이었는데, 오늘 보시면 이때 당시보다 매물도 제 생각엔 더 소화된 상태라고 봤는데 갭을 띄워놓고 여기까지 밀리는 모습이 있었죠. 그리고 얘가 정말 장중에 뭐 이제 호가창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부침이 심한 종목이라 오늘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는 그림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잘 매수했는데, 매도해놓고 이제 좀 이렇게 여기 이런 구간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오면
재매수를 생각하면서 좀 매도 사인이 들어갔는데 오늘 정말 동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좀 고민이 됐었던 부분이고요. 여기서는 사실 좀 너무 높아서 고민이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때 여기서 매수 사인을 한번 더 드릴까 고민을 좀 했다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. 뭐 단기 매매하면서 뭐 상한가든 뭐든 뭐 큰 슈팅 놓치는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서 내리는 경우도 많고 팔고 나서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. 이런 것에 너무 멘탈이 뭐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후회보다는 그래도 좀 아쉽다 이게 좀 낫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매매를 하고 나왔고 또 눌리면 동진 세미캠이랑 후성은 눌리면 또 잡아 들어가면 되니까 또 계속해서 지켜볼 정말 탑픽 종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. 후성이랑 동진 세미캠은 물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테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섹터들로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 손절 혹시 이 테마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. 손절 한번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손절 한번 할 때까지 계속해서 뭐 공략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조금 찝찝한 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다. 그래서 반등 나왔고 맞고 일단 좀 떨어졌는데 오늘 외인도 매도세가 엄청났죠. 오늘 뭐 점심쯤에 벌써 1000억대 매도를 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나오는 매도 물량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좀 많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오후장에 조금 낙폭을 줄여주긴 했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고 어찌됐건 개인 수급에 의해서 꼬리는 좀 달아났는데 하루 이틀 좀 더 출렁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배를 좀 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.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음, 테마가 넓으니까 우리가 경제보복이라고 통칭을 바꿀까요? 뭐 불매운동 반사이익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보복 관련주에서 지금 뭐 보고 있는 종목들은 캠트로스도 자리는 괜찮은 자리였는데 뭐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리딩반에서는 이 가격대를 기다렸거든요. 실제로 매수 사인도 드렸었고 3,650원 드렸는데 꼬리 달고 오늘 슈팅도 크게 나와버린 상황이었고 눌리는 거 좀 더 캠트로스 아직 세력 안 나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시 또 좋은 타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올려놔야겠네요.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도 아직 차트가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여져요. 아직 진행 중인 차트이기 때문에 또 뭔가 좀 잘 의미가 있는 눌림 자리를 주면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조금 더 서암기계공업을 보면 여기서 바닥에서 봉을 뽑아주면서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여기가 매물대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. 여기에 정말 여기서부터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가 이 지금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뭐 매물 소화가 됐을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흐름이랑 대북주들의 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 또 새로운 매물대가 생겼을 것이거든요. 근데 이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을 만한 구간에서의 급등이었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좀 썼고 420억을 썼고 원래 평소에 거래 대금이 상당히 작은 종목이었거든요. 420억이라는 돈을 좀 썼고 이날도 뭐 이런 구간을 털어먹는 구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의 윗골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그냥
물론 중간중간에 슈팅이 있었고 저희도 이날 들어가서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날 들어가서 이날 먹고 나왔지만 아직 충분히 지금 물량이 다 나갔다고 보기는 힘든 진행 중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얘가 최소한 이 가격대는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만약에 한 번 더 간다라고 하면은 갈 것이고 뭐제 판단이 틀려서 정리가 되는 그림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최소한 6,540원에서 요 정도 구간 만약에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은 이 라인대를 깨는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얘가 여기를 안 깨고 지지하면서 위에서 움직이면 상방으로의 슈팅 한번 노려보기도 충분하다 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입니다. 얘는 대북주에서 경제보복 테마로 옮겨 탔죠. 예, 그러고 지금 일지테크도 아직 세력 물량은 아직 안 나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이 꼬리가 물량을 이런 앞산들이 다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모습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 여지가 전 남아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내일 되면은 단일과 가열이 풀려요. 그래서 혹시 내일 단일가에서 뭐 이런 정도로 다시 좀 조정봉이 생기면 단일가 풀리면서 한 번 정도 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내일 단일가에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려버리면 단일가 갭 띄고 풀리면서 또 한번 밀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.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대북주 관련해가지고는 일신석재도 아직 그 차트가 진행 중인 차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. 일신석재랑 좋은 사람들도 아직 진행 중이다. 얘가 뭐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매집된 물량들을 털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진행 중인 차트 보고 있고 뭔가 호재 하나가 나오면 충분히 또 경제보복 관련주들이 쉬는 날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오늘 UTI 일단은 정고점 넘은 상태에서 조정 구간에 있는데 뭐 좀 의미 있는 눌림 자리로 음봉 하나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 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. 대북 관련주 중에도 인디에프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상한가 뽑고 아직은 그런 뭐 아주 커다란 액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좀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. 휴네시오는 고점에서 조금 우리가 경계는 그래도 좀 해야 되는 이거 다 털고 나갔다라고 100% 말할 수는 없지만 경계는 좀 해야 되는 봉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의미 있는 눌림이 좀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미스터 블루랑 뭐 룽투 코리아 그 다음에 플레이 위드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이제는 예상 가능한 위치를 넘어섰어요. 주가의 흐름이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얘도 단기 과열 다 끝나고 혹시 단기 과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 전혀 안 터지는데 눌림을 주면 뭐 그런 구간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뭐 게임주들이 어마어마하죠. 롱투 코리아도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어서 얘네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플레이위드는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돛지 하나 세우면 여기 기준선에서 종가 베팅 좀 위험한 자리이긴 하지만 상승률이 너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줌 인터넷도 진행 중인 과정인데 좀 이제는 뭐 주가 예측을 하기가 좀 버거운 자리에 와 있고요. 화이트 진로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. 여기서 얘가 뭐
흐름을 다시 이어가는 이런 오늘 모습인지 슈팅이 나왔다 확 죽었잖아요. 얘도 이날 거래대금이 좀 많이 적었고 이날이 좀 컸고 이날 봉이 좀 너무 좀 찝찝하죠. 거래량도 뭐 이렇게 막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터질 만큼은 터졌고 조금 찝찝하다. 일단은 좀 뭔가 안전한 자리를 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이트 진로. 그다음에 링크 제니시스는 얘가 움직임이 최근에 우리가 뭐 좀 주가의 움직임이라 했을 때 좀 비슷한 종목이라 하면 저희 21선 반등으로 먹고 나왔던 뭐 한국주철관이랑 좀 흐름이 뭐 좀 비슷했다고 할까요? 저희가 이 종목을 이날 들어가서 이 슈팅을 먹고 나왔는데 링크 제니시스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거래량 감소해야 되고 21선 이렇게 붙으면 또 이런 구간들이 저항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. 얘도 끼가 좀 괜찮은 애라서 아무튼 21선이 올라오면 뭐 21선 위아래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뭐 제가 매수 고민을 안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리 뭐 상한가가 간들 뭐 상승이 나온들 아쉽단 소리를 제가 안 하잖아요. 근데 모나미는 좀 아쉬웠어요. 고민을 좀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얘도 보시면은 이날 기준봉 세운 요렇게 거래가 좀 생기면서 상승을 이뤄냈던 좀 뭐 매집 이 안에서 어떤 뭔가 어느 정도의 물량이 매집이 되었을 건데 이렇게 지금 거래 감소하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이 뭐 전부 나갔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. 그래서 저도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좀 올라오면 뭐 이런 자리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좀 테마 자체 전체적으로 다 떠버리면서 모나미도 좀 가버렸다.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 급등주 매매를 할 때는 무조건 뭐 차트적으로만 뭐 매수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재료랑 같이 그 매수 시점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저도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하나 이 일본 경제보복 테마에서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 더 이렇게 좀 편입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?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꺼려졌다고 해야 될까요? 좀 그런 모습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이 테마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이나 뭐 다른 종목들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그 리스크 근데 이제 보통 테마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한 종목 갖고 있는 거랑 내가 포트에 보통 우리가 포트에 뭐 한 많아봐야 4종목 뭐 5종목 갖고 가는데 한 포트에 막 두 종목 이상을 한 테마로 담아두기는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됐었고 KMH 하이텍도 뭐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지금 전부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죠. 아직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. 근데 얘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봐왔던 종목들 중에 가장 좀 안 좋은 캔들이 하나가 있어요. 얘는 이 캔들은 조금 그렇게 좋은 캔들이라고는 못 보겠죠. 거래량 너무 많이 터졌고 윗꼬리 달고 쭉 밀렸기 때문에 뭐 손바뀜이 일어나서 다시 갈 수도 있고 한 거지만 일단 이 캔들 하나가 좀 매매하기가 꺼려지는 모습은 맞다.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팍스넷은 이거는 이제는 접근 금지입니다.
뭐 눌린다고 해서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또 좋은 놀림이 주면 마지막 반등 파동 정도는 줄 수 있겠죠. 이런 구간에서. 근데 이런 캔들이 출현을 했는데 이거 기술적 반등 고장 먹으려고 위험을 감수하기는 그거는 좋은 매매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팝스넷은 저는 관종 삭제합니다. 네,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일단 아무튼 지금 뭐 시장에서 다른 거는 매매할 필요 별로 저희 이제 저희도 한 종목 물리고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뭐 물려 있는 종목은 결과가 좀 나오면 뭐 공개하도록 하고요. 에어부 사안이 조금 심상치 않아서 일단 좀 잘 6,600원대 저희는 잡아서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얘도 지금 이날 거래 터지면서 양봉 하나 만들었고 눌렸는데 눌리는 자리에서 거래 좀 감소해줬고 다시 거래 좀 실리면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여기 이 구간, 이 매물대 구간을 좀 뚫어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. 만약에 8,000원대를 뚫어준다라고 하면 뭐 전고점까지는 뭐 바라지 않지만 한 슈팅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먹을 만한 슈팅 마디조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물론 하루 정도 더 눌림이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얘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차트의 모습이 저희 예전에 갭을 시원하게 먹었던 종목 하나 있잖아요. 시원하게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갭이 못 떴는데 뭐 이런 정도의 자리랑 조금 뭐 그래도 비슷한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. 아시안 IDT 어떤 이 구간 안에서의 매물을 두고 맞고 떨어지고 이날도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졌는데 맞고 떨어졌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점점 이 골이나 박스권 상단을 채우러 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뭐 괜찮은 주가의 흐름이고 그 안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볼 수도 있다. 얘도 이 박스권 상단을 두고 점점 이렇게 채워 올라가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한번 지켜보시죠. 뭐 또 얘는 또 재료가 또 있고 또 어떤 뭐 매각에 대한 뭐 호재 하나가 또 뭔가 본격적으로 입찰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또 좋은 재료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충분히 아직 좀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해봤다. 오늘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거의 다 상승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보면서 눌려야 돼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어부산을 좀 공략을 했던 거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잠깐 지금 제가 뭐 최근에 뭐 신라젠 관련해서도 영상 하나 이제 올려드리긴 했지만 어찌됐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돈이 안 들어옵니다. 돈이 안 들어가요. 뭐 수출 규제 관련주도 좀 뭐 좀 오를 만큼 올라서 예를 들면 좀 이슈가 좀 죽고 IT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지수가 이제 안 좋으니까 조금 조정이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? 지금 보시면 SFA 반도체도 그렇고 파동이 약간 사실 좀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파동을 그릴 만큼 그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IT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RF텍은 뭐 아직은 좀 살아있는 상태고 유비코스도 조금 여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의 조정이 아니라 좀 한번 크게 들어가는 조정 구간이잖아요. 여기서 이제 또 쉬었다가 한 번 더 그림을 그리려고 할지 그거는 좀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면서
보여지는 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좀 싶고, 아무튼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조정이 깊은 구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힘이 아주 그 파릇파릇한 상태, 막 상승이 시작돼서 파릇파릇한 상태에서의 이런 조정 구간이 아니라 오를 만큼 올라서 좀 힘이 좀 붙이는 상태에서의 이런 긴 조정 구간에 지금 웬만한 지금까지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랐던 종목들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IT 쪽도. 시장 다시 회복하는 거 보면서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얘가 여기서 바닥 하방 돌파하지 않고 여기서 잘 지지되고 뭔가 좀 지수가 흐름이 안정성을 찾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흐름에서 시장을 또 어떤 섹터가 주도하는지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좀 확인하는 거가 지금 좀 많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만약에 시장이 무너져 버렸을 때 결국 가장 큰 낙폭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바이오주가 아니라 IT주라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,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또 샀기 때문에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것도 IT가 되겠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떨어진 바이오주들은 뭐 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덜 떨어질 수도 있다. 오히려 혹시 시장이 무너져 버렸을 때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또 여기서 추가 하락도 물론 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신라제는 여기서 뭐 더 떨어져 봐야 더 얼마나 떨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. 4만원을 기준을 잡고 폭락장이 오지 않는 이상 이 근처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. HLB는 제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이 구간에서 정리가 좀 되어져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중요한 라인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 깨면 뭐 정말 그 전량 정리도 좀 되어져야 할 것 같다 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